안녕하십니까. 2023년 7월 18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오후인데 매일경제라는 신문이 있죠. 거기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한 보도를 했는데, 뭐 이걸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걸 기자들 표현으로 받는다고 하는데, 그 기사가 맞다는 전제하에 이제 봤는데, 뭐 일부 뭐 과장도 있고 왜곡도 있고, 도대체 기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팩트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그 친구들보다는 훨씬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의 시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도의 요지는 이겁니다.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상 체념한 상태다. 체념한 상태다. 요거고요. 수사팀은 이제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라,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. 2018년, 2019년 경기도가 이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안 나오니까 그걸 쌍방울에 대납시켰고,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, 그것도 쌍방울한테 대납시켰다. 그래서 이제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주었다. 이런 부분이죠. 이 부분은 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는 좀 부인하기 힘들다는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다. 요게 요지입니다.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서는 이화영이 제2의 유동규가 될 가능성이 있다, 뭐 이런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다.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약간의 해설성인 것 같은데,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게 된 동기는 지난 5월에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죠. 그 압수수색에서 대북 송금 관련 문건을 확보를 했고, 그 다음에 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관계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사람이 6월에 증언을 했다는 거고, 그 다음에 7월에 김성태 전 회장이 법정 증언을 해서 이제는 털어놓을 수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글쎄 매일경제 보도가 뭐 맞을 수 있겠다,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.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거 있죠. 체념한 상태. 체념은 본인의 그 심리 상태로 보면 이쯤에서 끝내자,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. 팩트는 아닙니다. 그래서 체념을 해서 실토를 하기 시작했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, 체념한 상태라는 것만 가지고서 과연 기사가 될 수 있는 거니까, 이제 기자들 표현으로 따지면 스트레이트 기사가 될 수 있나. 이거는 분위기를 전하는 뭐 상자 기사는 혹시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건 기사의 요건이 잘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고, 그 다음에 부인하기 힘들다는 쪽으로 선회를 했다, 이렇게 돼 있는데, 그러면 지금부터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건지, 아니면 여전히 부인하지만 그 부인하는 강도가 낮아진 건지,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이 기사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사실은, 그러면 매일경제가 취재를 한 근거는 뭐냐? 검찰 관계자한테 들었다, 이런 건지, 아니면 뭔지, 아니면 다른 증거가 있는 건지, 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나왔는지, 이런 근거가 또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화영이 오염합니다 라는 내부 정보 보고서가 올라온 거를 어떻게 취재를 하게 돼서 검찰에 물어보니까 검찰이 뭐 확인도 부인도 안 해주는 상태, 아마 그런 거 아니었을까, 뭐 이런, 이게 제 나름대로의 짐작입니다. 제가 뭐 이 해당 기자가 어디서 어떻게 취재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. 다만 해당 기자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 기사에 팩트가 없다,
이게 가장 큰 의문이고, 그래서 체념했으면 지금 이 상태로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과연 어떨 것인가? 응? 그러니까 체념했으니까 실토를 할 것인가? 아니면 체념을 했지만 여전히 잘하면 버틸 수 있어. 윤석열 정부 몇 년간만 버티면 돼. 내지는 내년 총선까지만 버티면 돼. 뭐 이런 건지.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전혀 안 나타나 있고, 그래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이 기사를 제가 뭐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, 기사의 요건상 그게 좀 드러났으면 참 금상첨화에다가 완벽한 기사일 텐데 그게 없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실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제가 들었고요.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 초기입니다. 3분의 1도 안 지났습니다, 아직.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. 뭐 레임덕이 오든 안 오든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그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잘 알 텐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끝내지 않고 대북송금 기사를, 대북송금 관련한 수사를 계속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. 그렇게 되면 구치소에서 본인은 정말 죽을 지경이겠죠. 아무런 원군도 없고, 그렇다고 누가 뭐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,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하고도 지금 뭐 등져 있고, 자,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체념 상태일 수 있죠. 근데 체념 상태의 결과가 실토여야지 검찰에 유리한 국면인데 검찰은 여전히 설득하고 있다. 그러면 뭐 한 달 전 또는 2달 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 자체로는 상당히 부실하다. 그래서 실토를 하고, 지금 현재 실토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실토할 예정이라는 얘기인지 뭔지 불투명하다. 그래서 이 기사만 놓고 보면 한 달 전, 2달 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. 그러면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털어놓으면 사실은 대북송금 문제의 그 고리는 다 풀리죠. 근데 털어놓을지 안 털어놓을지, 뭐 과거에는 뭐 완전 함구, 이쪽은 완전 실토, 그러면 과거에는 완전 함구 쪽에 있었다면 뭐 조금 중간 정도로 온 듯한 느낌이다. 뭐 아마 이런 기사, 이런 분위기를 매일경제가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, 그렇다고 해서 이 완전 실토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대단히 멀다는 그 내용을 지금 매일경제가 이 문면상에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, 사실은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그 검찰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좀 취재를 하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, 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토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 기사는 상당히 전체적인 뭐 분위기, 흐름이나 분위기 정도는 맞을지 모르겠으나 팩트로 보면 새로운 팩트가 없다 하는 게 되고요. 뭐 저 이런 얘기를 전하게 된 저도 사실은 답답합니다. 어제도 제가 백현동 수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. 저는 백현동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고 거의 끝나간다,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었고, 이미 백현동 수사는 지금 거의 걸음마 단계 수준의 초기에 머물고 있다. 백현동 그 의혹의 본질은 물론 정방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나 김인섭 씨, 허가방이라는 이 두 사람은 구속이 돼 있지만 그 두 사람 구속이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거든요. 그 두 사람의 로비를 받아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왜 용도 변경을 4단계 상향해 줬느냐, 그 대가가 무엇이냐, 이게 본질인데 아직 그 근처도 못 갔다. 이런 문화일보 보도를 보고 참 수사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구나,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.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.
그런데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대북 송금 문제도 이거하고 그 백현동 문제를 묶어서 뭐 6월쯤에 그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도 완전히 빗나갔다. 이것도 보면 아직 이화영 전 부지사가 털어놓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. 그런데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털어놓는다는 걸 전제로 이재명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망발이죠, 망발. 이거는 정말 자기 기대를 앞세워서 이제 뭔가 그 설명을 하는 거고, 지금 이 단계로 보면 아직 털어놓는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털어놓을 가능성? 글쎄 그걸 누가 점칠 수 있을까요 과연?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과거에도 이렇게 함구를 해서 본인의 죄를 면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 성공 신화가 있는 사람입니다. 이게 나쁜 의미의 성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직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지 않고 있는데, 털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매일경제도 썼듯이 국가정보원이 이 관련한 보고를 받은 거, 그 다음에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의 증언,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, 이것만 가지고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처벌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, 문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거든요. 아니 부지사가 지사한테 보고 안 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, 법률적으로는 이화영이 지사님한테 보고했습니다 내지는 그런 문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건을 검찰이 어디까지 확보하고 있을까? 저는 뭐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, 확보했으면 지금 이 수사의 진척이 이렇게 느릴까? 뭐 그런 의문도 들기는 합니다. 그래서 어제 오후에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체념한 상태다 하는 이 보도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건 아니고, 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이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수사의 일단락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결정적 장면은 벌어지지 않았다.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털어놓기 시작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.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앞으로 털어놓을까? 자신이 없죠.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자신이 없고, 그 부분은 조금 사태의 진전을 우리가 관찰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도 뭐 과장, 왜곡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관계를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